안녕하세요. 저는 메가존 클라우드의 송슬기 매니저라고 합니다. 오늘 그 넥스트라이즈 스타트업을 위한 성공적인 전략 세미나의 일환으로 스타트업을 위한 클라우드 분석 환경 아키텍처 꾸미기에 대해서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 시장 동향을 토대로 이 AWS를 활용해서 어떻게 분석 환경을 구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실사례를 토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기술 세션이지만 좀 가볍게 질문도 받고 재밌게 하려고 하니까요. 정중은 많이 없지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5년 정도의 데이터 산업의 시장 규모를 보시면 꾸준히 10% 내외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19조 원 정도 규모가 되었고, 올해는 무난히 이 데이터 산업의 규모가 2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데이터 산업 규모가 커지는 것 자체보다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 시장의 변화가 더 중요한데요. 과거에는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냥 그 데이터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 아니면 그 데이터를 판매하는 서비스가 주를 이루었다면, 최근에 다가올수록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가공하고 분석해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서비스를 도출해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제공하는 그런 변형된 형태의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던 이제 업체나 개인의 경우에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아이디어만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형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실현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스타트업 입장에서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에 스타트업 특성상 자본이나 인력, 또 아니면 경험의 측면에서 좀 한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가진 자본과 인력과 경험을 최소로 활용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4단계를 거쳐서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집, 그리고 그다음 저장, 분석, 시각화를 포함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로의 제공,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아이디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수집 단계에서의 필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데이터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파일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로그가 될 수도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 사진, 동영상 등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 유형이 있죠. 이거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각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서 그 방법이 다 다릅니다. 방법도 다르고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데이터의 양이 많느냐 적느냐에 따라서 수집을 어떻게 할지가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 한정적인 자원을 가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데, 다 갖추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과 인력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초기 수집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집을 잘했으면 그것을 저장할 어떤 매체가 필요하겠죠. 보통은 DB를 생각하실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의 형태에 따라서 저장하는 매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제 앞선 세션에서 이제 소개를 들으셨겠지만 들으신 분도 있고 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AWS는 기본적으로 모든 형태의 데이터 저장 시스템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뭐 어떤 형태의 데이터 저장소를 선택할 것이냐, 비용과 그 다음에 운영, 관리 등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한 후에는 이제 비로소 분석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장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분석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석을 하기에 용이한 형태로의 변환이 필요한데 이 과정이 또 생각보다 쉽진 않습니다. 게다가 처음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못했다면 이제 이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좀 당황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한 10여 년 가까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과제들을 수행해봤는데 단 한 번도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아주 치밀한 수집 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한 설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면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험을 한번 해보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이 전처리를 하기에 생각보다 많은 리소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집이 이루어지고 나면 큰 용량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적절한 형태로 변환해서 제공하는 것이 생각보다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데이터가 가공이 이루어졌다면 비로소 분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석이라고 하면 웬만큼 생각할 수 있고 사람들이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한 분석들은 이미 다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기존에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분석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굉장히 고성능을 요하는 분석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에 뭐 다들 잘 아시듯이 머신러닝이나 AI 이런 분석을 수행할 때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필요로 하고 그러다 보면 고성능 엔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이거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큰 리소스가 필요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이 마무리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분석 결과를 출력해주는 시각화 아니면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제공해주는 환경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시각화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할 것이냐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누구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스타트업의 경우에 우리 서비스를 누가 얼마나 사용할 것이냐 이걸 예측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인프라를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정된 자본과 인력과 경험을 가지고 이 분석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제약 사항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에서도 거의 필수적인 요소로 생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당연하게 이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초기에 어떤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인프라 투자를 애초에 안 해도 되는 거죠.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거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해서 분석 환경을 구축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인프라 비용뿐만 아니라 이제 이후에 서비스를
사용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내가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비용을 활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의 한계점 중에 하나가 경험이 없다는 측면.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인프라의 운영이나 그 절감 비용적인 측면이나 효과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되는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단순히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좀 한계가 있으시겠지만,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 메가존 클라우드와 같은 MSP사를 활용하신다면 MSP사에서 다양한 기술이나 경험을 지원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경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충분히 오랜 시간 활용하셨던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제 이미 구축된 서비스들을 활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개발이나 추후에 이제 운영하는 측면에서 노하우들이 없으시더라도 서비스에 대한 가이드,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효과적으로 기술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기개발된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리소스가 아예 필요가 없겠죠.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온프레미스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나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이미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들어가는 인적 자원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서비스를 구축을 완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이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서비스들이 클라우드 상에서는 다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요즘에 이제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보안인데요. AWS는 정책적으로 각 나라의 컴플리언스를 준수하는 최고 수준의 보안을 준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 측면에 있어서도 노하우나 기술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더라도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들을 토대로 스타트업 입장에서 클라우드를 이제 도입해서 운영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스타트업은 아니고요.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제조업, 정통적인 자동차 제조업 회사에서 수행했던 프로젝트인데, 최근에 이제 생산되는 완성 차량들은 굉장히 다양한 로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제가 그냥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행 정보 이런 정도가 수집이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디지털 동작을 수행하는 모든 정보가 수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무선 스마트 키로 문을 열었다, 이때부터 이제 로그가 수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행을 하면서 가속 페달을 밟았냐, 브레이크를 밟았냐, 이것뿐만 아니라 볼륨을 높였냐, 창문을 열었냐, 이런 모든 정보가 다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보를 이제 인포테인먼트 로그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그 인포테인먼트 로그를 수집하는 차량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여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간에도 그 수집되는 로그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렇게 대량의 로그를 수집하는데 분석하기까지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효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데이터 수집과 분석까지의 결과를 어떻게 하면 낼 수 있을까, 이것이 주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 그 자체적으로 개발한 그 아키텍처 상에서는 로그의 수집부터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기까지 최장 12시간 정도가 소요됐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가 너무 크고 그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 그 온프레미스가 가진 리소스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AWS의 다양한 그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 분산 처리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최장 12시간까지 걸리던 그 분석 프로세스를 수십 분 이내로 줄이는 성과를 거두게 됐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성능 최적화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그 수집되고 있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그 분석할 수 있게 분산 저장하고 그 끄집어낼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걸 이제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부르는데요. 네.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성능 효율적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두 번째 사례는 이제 전기 자전거 비제조사의 전기 자전거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모니터링하는 아키텍처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앞선 그 완성차와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완성차 프로젝트에서는 로그를 수집하는 단계에는 AWS 서비스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그 전기 자전거 프로젝트에서는 데이터의 수집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모두 AWS 전 과정을 AWS 서비스를 활용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수집 과정에서 그 AWS에서 지금 공개하지 않은 CDF라는 서비스를 활용을 했는데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후에 그 CDF 서비스가 공개가 될지 궁금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 세계 최초로 CDF를 활용한 그 프로젝트였고요. 그래서 이 전기 자전거에 장착되어 있는 모듈을 통해서 발생하는 로그들을 IoT 장비로 수집을 합니다. 그 수집된 데이터는 S3에 저장이 되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분석을 위한 적절한 전처리가 이루어진 후에 세이지메이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서 의도한 분석 결과를 도출해내고 마리아DB에 저장해서 최종적으로 사용자에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모니터링 결과 그리고 그 자전거의 현황 이런 내용들을 사용자에게 앱을 통해서 알려주는 그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로그가 많이 발생하는 실시간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프로젝트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소스가 유동적으로 변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이 많을 때는 수집되는 정보가 많고 자전거를 안 탈 때는 수집되는 데이터량이 적겠죠. 그러면 온프레미스를 활용한다면 그 최대치 데이터가 수집되는 최대치에 맞춰서 그 설계가 됐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리소스의 낭비가 있었을 텐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면 그런 리소스의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는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C금융사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인데 금융사의 데이터의 특성은 그 법률의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른 데이터와는 다르게 이 금융사의 데이터가 노출이 되면 어떤 손해배상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했던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는 텔레마케팅 데이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텔레마케팅을 통해서 수집된 음성 정보가 DB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보를 그 텍스트로 추출해서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도 있는데, 뭐 예상하시다시피 텔레마케팅 정보의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온프라미스 세상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굉장한 부하가 발생을 하고 있어서 클라우드를 통해서 좀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던 프로젝트였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처리하고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요구사항 중에 하나는 이 AWS 서비스들을 한 화면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그 UI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거를 저희는 이제 샌드박스라고 불렀는데요. 사실 이제 AWS 서비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굉장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존재하는데 그 각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다른 페이지에 접근을 해야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메가전 클라우드에서는 그 AWS의 각 서비스들을 한 화면에 모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화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제공했던 첫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수행된 다양한 이런 분석 결과들 그리고 데이터가 수집돼서 저장되는 그런 과정들이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그 광고 지표 제공을 위한 그 분석 서비스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였는데요. 이제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회사인데 익명으로 제공을 해야 돼서 어딘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그 영상 서비스가 얼마나 흥행하느냐에 따라서 서비스의 사용량이 큰 폭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인기 있는 드라마가 지금 상영 중이다 그러면 이 서비스 접속해서 활용하는 사용자가 1000만까지 폭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실시간 스트림으로 이 서비스를 활용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에 대한 수집하기 위한 인프라가 우리나라 인구수의 4분의 1 정도까지 용량이 제공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우리 국내 API 게이트웨이의 용량을 이 서비스 때문에 상한치를 올렸던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그 사용자가 모바일이든 웹이든 자신이 보유한 장비를 통해서 영상을 시청을 합니다. 그럼 영상 중간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그 광고를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받느냐 그 지표가 자동으로 이제 수집이 되는데 그 수집된 데이터가 API 게이트웨이를 거쳐서 키네시스를 통해서 S3에 저장이 됩니다. 그 양이 굉장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또 그 서비스 사용량의 편차가 굉장히 커가지고 그걸 일리스틱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량이 또 많기 때문에 어떻게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시키고 또 분석하는데 효과적으로 리소스를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표는 전일 데이터 전체를 수집해서 가공하고 광고 통계 데이터를 제공하기까지 8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이 군수산업에서 있었던 프로젝트인데요. 군수산업의 특성은 데이터의 내용이 뭔지 알 수 없다는 것. 이제 군수산업 특성상
그 데이터의 내용을 민간에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더라도 프로젝트 수행 인력에게도 그 데이터의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의 코드값만을 보고 분석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 프로젝트였고요.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분석하는 그 플로우와 저장해서 보관하는 플로우를 분리했다는 점입니다. 그 분수 공정에서 발생하는 실시간 데이터를 IoT 형태로 수집을 하는데요. 수집된 데이터를 일정 기간 동안 저장해야 되는 니즈가 있었고 바로바로 그 분석해서 분석 결과를 내줘야 되는 니즈가 있다 보니까 그 두 개의 다른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결과를 도출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해야 되는 그 파이프라인을 쫓아가 보시면 그 특정 그 요구했던 기간 동안 저장을 하고 그 특정 영역에 대한 분석이 수행돼서 그 분석 결과가 제공이 되는 것이고요. 그 실시간으로 분석이 필요한 부분은 이제 앞선 세션에서 들으셨던 그 일라스틱 캐시, 인메모리 기반의 DB를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데이터를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만 도출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돼 있는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 이제 이 앞단에서 어떤 데이터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냥 데이터만 갈아주시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업체에서 발생하는 신규 데이터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데이터만 변경하면 새로운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케이스는 그 전사 데이터, 그 특정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젝트인데요. 전사 데이터라고 하면 뭐 인사부터 재무 그리고 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모든 회사가 이런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유형, 형태 그리고 수집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이 회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회사들에서 이 데이터를 통합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런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였고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리고 그 이후에 분석을 수행해서 필요한 결과들은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비슷한 요구가 비슷한 니즈가 있는 업체가 있을 때 그 자사의 전사 데이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그 스타트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니즈들을 토대로 어떻게 아키텍처를 구성하는지 살펴보셨고요. 이후에는 조금 더 범용적인 대기업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들을 어떤 아키텍처들을 사용해서 수행하는지를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용 사례는 데이터 레이크 구축 사례입니다. L그룹에서 7개의 계열사 데이터와 멤버스 데이터를 통합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크 구축을 진행하였습니다. 데이터 품질, 표준 관리 등의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으로 신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온-오프 데이터를 통합하였습니다. 데이터 레이크는 모든 분석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저장소로 정형 및 비정형 등 모든 데이터를 수집하고 적재 활용하는 플랫폼입니다. 두 번째 활용 사례는 온프렘 환경 즉 각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 운영하는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이관하는 사례입니다.
K항공사는 캠페인, ERP, 화물, 여객 등 다양한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클라우드 기반의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통합 이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고 비용 최적화가 가능하도록 한 사례입니다. S병원의 활용 사례는 기존 온프렘 환경에서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처리와 대외로 데이터 유출 사례가 많아 분석 환경과 보안 관리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GPU 등의 분석 필요 리소스를 분석 샌드박스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서만 활용하고 데이터 다운로드를 제한하여 보안 관리의 이슈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병원에서 보유한 데이터의 완전한 자산화와 자율적 분석 환경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요즘 데이터 3법, 마이데이터 사업 등 데이터에 대한 주권과 공유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활용 사례는 사용자 카드 지불 행태에 대한 보다 폭 넓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백화점에서 카드사의 비식별화된 데이터를 제공받아 고객의 페르소나를 이해하는 데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다양한 필요 데이터 공유를 통해 멤버십 카드 고객의 한정된 행태 분석을 확장하고 제휴관계의 기업 분석에도 활용하는 비즈니스 효과를 얻은 활용 사례입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체험을 통한 구매가 아닌 경우 온라인 구매 시 대부분의 고객분들은 상품 리뷰를 먼저 봅니다. 기구매자의 생생한 리뷰를 통해 필요한 제품 정보 및 품질에 대한 정보를 취득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관리하고 있는 상품 리뷰, 후기는 고객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데이터는 다크 데이터라 하여 관리 분석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솔루션과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으로 이러한 데이터 분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러한 접근을 시도한 경우로 리뷰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한 사례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플랫폼과 분석 유즈 케이스를 말씀드렸고, 이번 경우는 AI와 머신러닝을 활용한 활용 사례입니다. 엘리베이터 제작 시에 소요되는 부품이 몇천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품이 보드인데 최근에 보드는 QR코드나 시리얼 넘버가 있어 자재인식이 쉬우나 과거 제품의 경우 숙련된 서비스 직원의 노하우로 자재인식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품질 관리, 자재인식 등의 패턴화된 프로세스의 휴먼 리소스를 활용하는 사업 영역에 AI 적용이 쉽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휴먼의 노하우를 학습하고 학습된 결과를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프로세스는 AI를 활용하여 업무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사스형 AI 서비스를 활용한 사례입니다. AWS는 아마존닷컴의 상품 추천 노하우를 활용하여 퍼스널라이즈라는 추천 엔진을 발표하였고, 데이터 피처링과 학습을 통해 고객사에 맞는 추천 엔진을 쉽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엔진을 처음부터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허들을 사스형 엔진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고우투마켓 전략에 빠르게 적용하는 사례입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가 수행한 여러 사례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데이터 엔지니어링, AI, 머신러닝 등의 경험과 노하우를 집약해 교육 프로그램화한 것이 DSA, 데이터 사이언스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현재는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 내 신규 직원과 고객사 요청 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비즈니스 센터가 진행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설명 여기까지였고요.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분석 환경을 구축하실 때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것은 뭐 비용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운영 노하우나 베스트 아키텍처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한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메가존 클라우드를 통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도입을 고려해 주시는 분들은 부스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